KIXD에서 359까지 TBM 930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왕복 비행이고요. 이 기체가 너무 좀 자동화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고급 기체라서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딱히 뭐 건드릴 게 별로 없는 그런 기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마 좋은 기종이긴 한데 비행을 하는 즐거움 같은 게 뭐 손으로 만지는 그런 즐거움이 약간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붐 드랍, 그래도 뭐 나름의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착륙할 때 카메라의 그 눈높이, 콕핏에서의 눈높이가 재미있죠. 재미있는 기체긴 하죠. 오늘은 이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나 보네요. 리저널인데 지금 바람 방향 때문에 리저널인데 희한하게 IAP 차트가 없어요. 이게 아마 이렇게 뭐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쯤 스트레이트를 하나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쯤 하나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커스텀 포인터를. VFR 맵으로 보면 여기 찰리 스페이스, 찰리 스페이스 쪽에 좀 쉐이드가 굉장히 영역이 넓긴 한데, 찰리 스페이스 뭐 큰 상관없죠. 요 드랍 지점에 델타 스페이스가 있긴 한데 고도가 상당히 높을 거고요. 여기 지날 때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커스텀 포인트 잡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쿠노는 뭐 잡으나 안 잡으나 상관없고, 동홀 서짝 뭐 알아서 주겠죠. 스트레이트 기능이 있는 거를 그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워킹 타이틀 아니고 아소보 에비오닉 했을 때는 그냥 커스텀 포인터를 하나 찍고서 선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스트레이트 기능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침이 나오죠. 13,000피트까지 vs 초기 상승률은 1500.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헤딩복을 약간 돌려놓습니다. 고수님들이 하는 방식하고 제가 좀 달라요. 제가 하는 방법이 약간 그 엉터리이긴 합니다. 고수님들은 딱 여기다가 헤딩복을 놓고 이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조금씩 돌려가지고 인터셉트를 하는데, 저는 미리 돌려놓고 이륙을 하죠. 온도가, 외계 온도가 영하 12도. 기체가 앞이 까매요. 날개 앞이. 여기 이제 부츠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TKS하고는 좀 달라요. 부츠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약간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 고무가 팽창을 했다 줄었다 하면서 주름을 만들어냅니다. 고무 앞에. 그 주름으로 얼음을 깨서
얼음을 부숴가지고 디아이싱을 하는 그런 장비고, TKS는 그 어는 점이 낮은 그 액체로 플루이드로 미리 그 기체를 이제 도포를 해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형태의 시스템이죠. TKS보다는 이제 이 부츠 시스템이 조금 더 혹한의 날씨에 약간 더 좋아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총사 스피드 온, 타이머 스타트, 미니멈이 지금 이게 스트레이트 기능을 쓸 거라 없죠. 스트레이트 기능 쓸 거라 없고, 그럼 이제 PFD는 됐고 이제 MFD로 바꿔서 저는 이쪽 걸 안 써요. 이게 티카스 뭐 아마 충돌 방지 시스템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안 써요. 네, 프로그는 반드시 다시 잡아주고요. 여기 이제 어프로치 들어가면 스트레이트 비주얼 35죠. 우리는 잘못되어 있죠. 비주얼 35 스트레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드를 수정이 됐으니까 로드를 꼭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옵스터컬 클리어런스라는 게 장애물이 없다라는 게 보증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비주얼 어프로치에서는 보증이 안 된다. 보험사 직원 이야기죠. 오케이 눌러주고, 플라이트 플랜으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TBM 930만의 이제 특징이 여기 트림을 다시 잡아줘야 돼요. 여기 화살표가 요 녹색 바에 아래쪽에 살짝 걸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단축키에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 안 해주면 좀 이륙할 때 약간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다음에 랜딩 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트림과 랜딩 라이트 이 두 가지만 해주면 됐죠. 이제 승객과 기름을 채우고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부츠 시스템도 그렇고 또 여압 캐빈도 갖고 있어요. 여압 캐빈이 없는 항공기는 뭐 높게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장시간 체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항이 좀 힘들죠. 잠깐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버들을 그 지상에 저기 공중에서 이제 내려놓고 바로 내려오는 형태의 그런 비행만 하게 되죠. 근데 얘는 이제 여압 캐빈이 있어서 고고도에서도 장거리 비행이 그러니까 순항이 가능한 그런 기체입니다. 바퀴 접고 이륙이 좀 엉터리였네요. 우리나라의 그 KT-1 기본 훈련기 KT-1하고 같은 체급의 기체예요. KT-1은 이제 2인승인데 비해서 얘는 조종사까지 8명이 타죠. International departure Do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is at 2,000 feet, climbing 13,000 feet. FLC 하기에는 너무 높죠, 속도가. 그래서 약간 낮춰줍니다. VY 정도로 좀 많이 낮춰도 되는데 한 2칸에서 4칸 사이 이 정도 뭐 적당해요. 요 원 안에서 델타 스페이스 파란 점선이 델타 스페이스입니다. 델타 스페이스 공역 내에서 이렇게 선회를 해서 인터셉터가 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프롭 레버 뭐 조절해 줄 것도 없고 또 그 스위칭 연료 탱크 스위칭도 자동으로 해줘요. 이번에 그 SR22 G7 7세대 기종 발표가 났는데 어제 났어요. 근데 G7에도 연료 탱크 스위칭 기능이 들어갔죠. 근데 얘는 이제 한참 전에 나온 기체인데 되어 있고요. 에비오닉도
네, 좋은 거 달고 있죠. G3000, G3000. 네, 요것도 SR22에 이번에 G7에 들어갔습니다. 7세대. 그거 말고도 좋은 거에 상당히 많아요. 랜딩 기어도 상당히 좋은 거 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랜딩 기어가 상당히 폭이 좀 좁죠. 폭이 좀 좁은 대신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엔진이 750마력인데 그 코디악하고 똑같은 엔진입니다. 같은 마력의 엔진이에요. 물론 이건 좀 길쭉한 형태의 모델의 엔진이 달려있긴 하지만 이 엔진도 똑같은 출력이더라도 약간 넓은 엔진이 있고 약간 좁은 엔진이 있어요. 이 좁은 엔진이 약간 속도를 내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Kansas City Center, Da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is passing 11,100 feet, climbing 랜딩 라이트 13,000 feet. 꺼주고요. 산소 공급을 해주는데, 산소 공급 안 했다고 뭐 추락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Climb and maintain 15,000까지 15,000 올라가라고 feet, 하네. Daher Echo 05. VS 1200. 세퍼레이터 꺼줘도 될 것 같고요. 구름이 없어요. 세퍼레이터 보통 이제 새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 4,000피트만 돼도 꺼줘도 되는데, 구름이 있을 때는 뭐 상당히 높은 곳에서도 세퍼레이터 작동을 시키죠. 여기 이제 알라브 비주얼이죠. 비주얼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스트레이트 옆에 보면 이렇게 고도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V나브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V나브를 사용할 때는 활주로 고도를 입력합니다. 활주로 고도가 792니까 800을 입력하면 되고, 토드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있네요. 드롭 조금 지나서 있네요. 그래서 800을 입력을 하고, 타겟 고도 800. 그 다음에 V나브를 눌러주면 V패스가 장전이 되죠. 지금 뒷바람이 있기 때문에 90%보다는 좀 작게 80%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GS 속도가 297이나 지금 나오고 있네요. 아마 코디악하고 같은 제조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요거는 이제 아소보에서 손을 댄 거고, 코디악은 이제 SWS라는 이제 별도의 개발사가 따로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하는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죠. 얘가 착륙할 때 요 상태에서는 활주로가 이게 안 보입니다. 위에가 대시보드가 높아서. 그래서 착륙할 때 이렇게 해서 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고수님들은 요 카메라 눈높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항상 어느 기종을 몰든지 이제 이 상태로 이 착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 기종은 이 앞이 안 보이는, 활주로가 안 보이는 기종이 되어버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 기종을 몰기 위해서. 이 기종을 착륙시키려면 요 카메라 각도밖에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아주 고수님들한테 인기가 많은 기종.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좀 네모네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뭐 좋아하는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SR22를 좀 동글동글해서 좋아하는, 선호하는 디자인 성향이고, 하여튼 그 엑스플레인에서도 이 녀석이 가장 그 잘 만들어진 기체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히죠. 도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토 스로틀이 없는 기체는 항상 토드에 다가오면 스로틀을 낮춰줘야 하는 거, 그것만 빼먹지 않으면 뭐 문제가 없죠. V나브를 사용할 때는 토드에 맞추고, VS를 사용해 하강을 할 때는 ATC의 지시에 따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V나브를 쓸 거라서 ATC 지시는 좀 꼭 참아야죠. 여기 내려오는 게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기종들은 이 꺽쇠 V가, 이게 V나브의 V거든요. V가 갑자기 여기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V나브 딱 돼버리는데, 이 TBN 930은 이 위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쭉 내려오는 게 잘 만든 것 같아요. V나브로 하강할 때는 44%, VS로 하강할 때는 50%를 이제 스로틀을 값을 추천을 합니다. 12,500 이하로 내려오면 보통은 이제 산소 공급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요. 랜딩 라이트도 뭐 켜주죠. 요게 이제 권고 사항이에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권고 사항입니다. 128.8 Daher Echo 05. Goodbye. IAP 차트가 있는 공항에 이제 V나브로 들어갈 때는 그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에만 딱 들어오면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을 할 수 있는데, 스트레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항로를 그려놓고 V나브로 접근을 할 때는 스트레이트 지점을 지나야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가 5노티칼 마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코앞에서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하게 되죠. 약간 이제 급박한 게 좀 있어요. 심레이디. 프롭 레버 같은 거 뭐 컨디션 레버 다 조작할 필요가 없고, 다 통합 스로틀입니다. 페덱 엔진에 Z를 사용하는 터보 프롭 엔진 페덱. 그 사람들이 고급 기체라고 손에 꼽는 건 다 갖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자동으로 스위칭 되고 있고, 연료통도.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마 비전젯하고 비슷할 겁니다. 비전젯이 좀 작은 기체긴 하죠. 작은 기체긴 하지만 사람도 좀 적게 타고, 비전젯이 이제 5노티칼 마일, 10노티칼 마일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죠. 심레이드. 시간 배속을 일단 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첫 번째 플랩을 필 준비를 해야 돼요. 스로틀을 좀 낮추고, 세퍼레이터 켜주고, 스로틀을 어디까지 낮추냐면 흰색 테이프
스피드 테이프의 그 화이트 구간보다 약간 높게 5에서 10 정도 높을 때까지 속도를 낮춰야 이제 첫 번째 플랩을 필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 둘, 130 약간 전후로 속도가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플랩을 미리 펴줍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도 내려주고요. 이제 고수님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다 하는데 랜딩 기어, 플랩 이고 그런데 초보는 이제 요 스트레스 구간을 약간 피해서 그 전에 다 하는 게 이제 유리합니다. 플랩 첫 번째 전개한 상태에서는 여기쯤 내려와야 돼요. 속도가 한 둘, 셋, 넷, 네 칸에서 세 칸, 15에서 20 정도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스로틀을 더 빼줘야 돼요. 내려오고 있죠. 이제 여기 스트레이트를 지나면 GP를 장전할 수 있고요. 단축키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V나브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V나브를 끄고 VS로 내려갈 겁니다. V나브는 활주로까지는 안내해주지 않아요. 활주로 앞에 그 첫 번째 점까지만 안내가 됩니다. 보통은 이제 FA, F까지만 안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앞에 점이 하나 더 있죠. 스트레이트 지났기 때문에 GP 장전, 그 다음에 V나브 꺼주고 피트 모드가 들어왔는데요. VS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쫓아가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VS를 약간 줄여주면 되죠. 어프로치 속도인지 레퍼런스 속도인지 85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AP라고 보이시죠? AP 여기 이제 V 어프로치 속도예요. 우리 목표는 풀플랩 상태에서 어프로치 속도에다 이제 맞추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풀플랩을 하게 되면 속도가 확 줄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맞춰서 스로틀을 다시 올려줘야 됩니다. 내려오고 있죠. 스로틀을 조금씩 올려서 풀플랩 스로틀 그리고 많이 올려줍니다. 풀플랩 때문에 활주로 잘 보이네요. Runway in sight. Dahar Echo 05, I have the runway in sight. 여기가 재밌어요. 요 카메라 눈높이에서 이 착륙을 한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마 그래서 고수님들이 더 이 기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앞에 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활주로 옆면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쪽도 활주로 옆면을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각도를. 지금은 각도가 좀 안 맞고 활주로는 이렇게 있는데 각도가 이렇게 되니까 안 맞는 것 같아도 플레이어 할 때쯤 되면 각도가 맞습니다. 활주로하고. 속도가 많이 빠르네요. 까지 떨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최대한 85까지 떨고서 들어가는 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안정적인 멋있는 착륙에 도움이 되죠. 91 조금만 더 떨구면 될 것 같은데 89 요 파란색 지금 증강현실 저 뜬 거 마지막 통과할 때 85가 딱 되면 좋은데 지금 85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을 오토파일럿 요댐퍼 끄고 스로틀 살짝만 더 줄이면 기차가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 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기술을 살짝 듭니다. 1도에서 2도 정도 듭니다. 이걸 이제 리타드 절차인데요.
이제 프로펠러가 반대쪽으로 도는 듯한 느낌이 싹 들면서 접지가 딱 되죠. 90 fpm으로 제가 이제 활주로 정중앙에 딱 떨어지는 그런 재주는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리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맛에 고수님들이 이 기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승객 7명 타는 거라 FS 이코노미하고는 좀 잘 안 맞거든요. 너무 7명이면 너무 적잖아요. 킹에어는 14명 타는데 얘는 7명 타면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FS 이코노미하고는 좀 안 맞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이제 기분 전환용으로 타고 있습니다. 너무 킹에어하고 캐러반만 타면 또 그것도 너무 약간 물리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자, 연료를 75% 채웠고 359에서 KIXD로 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조종사들이 사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스카이벡터가 사실 게임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올려져 있는 추천 경로라는 게 실제 조종사들이 올려놓은 경로입니다. 근데 이게 좀 희한하죠. 보면 실제 조종사가 올린 항로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돌죠. 그거는 이제 잘 보면 요거는 이제 깜장색 항로라서 이제 VOR 그 빅터 항로고, 요거는 파란색 항로 알라브 항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항로를 올려놓으신 어떤 현실 세계 조종사 분께서 자기가 실제 비행한 경로를 올려놓은 게 아니고 아마 뭐 심브리프 같은 데서 안내해준 게임용 항로를 여기다 그냥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스카이벡터의 이용 규정에는 좀 맞질 않지만 하여튼 뭐 올려놓으신 분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자, 바람 방향을 체크해보고 359에서 KIXD로 요거는 이제 진짜 자동 생성 항로입니다. 이쪽으로 안내해주고 있네요. 이게 아마 22번으로 들어가면 70도 차이고 36으로 들어가도 70도 차이죠. 36으로 들어가는 게 낫죠. 근데 이제 36을 택하게 되면 여기가 너무 꼬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뭐 35가 맞는 것 같긴 한데 17번도 뭐 상관없고, 하여튼 우리는 드랍으로 가서 붐으로 가서 아까 왔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안쿰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월드맵은 그거를 좀 구분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월드맵에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콕핏에 들어가서 수정을 합니다. 여기 36번 보시면 이쪽 방향에서 접근을 할 때는 안쿰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차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프비로 들어갈 때는 나프비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쪽 각도에서 접근을 할 때만 나프비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방향마다 들어오는 지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으로 안쿰으로 바로 들어가더라도 노 PT 적용을 받죠. PT 도는 거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월드맵은 그거 구분을 할 줄 몰라서 뭐 워킹 타이틀 에비오닉에 가서, 그러니까 콕핏에 가서 이제 바꾸면 됩니다.
참 앞에 넙직한 강에 있는 멋있는 7000피트까지 일단 올라가라고 하네요. 7000 vs 1500. 초기 상승률은 클라임 최대 맥스 클라임 기체 맥스 클라임 능력보다는 약간 작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 이륙하자마자는 그 최대 상승률이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주시고 이륙해서 오른쪽으로 선회. 네, 헤딩복 돌려놓고 세퍼레이터 돼 있고 지금 이제 안개나 이제 얼음 구름이 있지는 않죠. 피키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총사 스피드벅 온, 타이머 스타트. 그 다음에 미니멈이 250 RA로 250으로 알고 있어요. 엔터. 네, RA 250. 그 다음에 이제 MFD로 바꿔서 요 화면을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을 반드시 다시 잡아줘야죠. 여기서 이제 36 LPV는 맞는데 이제 미리 보기를 해보면 나포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앙쿰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트랜지션을 바꿔주면 됩니다. 앙쿰으로. 콜스 리버서를 돌 거냐? 앙쿰에서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세저 턴을 이미 면제를 받았습니다. 여기 이쪽 각도에서 앙쿰으로 바로 오더라도 노 PT라고 면제를 받았어요. 그 프로세저 턴은 콜스 리버스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베이스 턴, 티어드랍 턴, 프로세저 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콜스 리버서의 종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프로세저 턴이에요. 하여튼 노 했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해줘야죠. 뭐 변경한 게 있으니까 로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거 TBM만의 특징 요걸 안 해놓으면 이륙을 망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랜딩 라이트 키는 거. 제가 활주로에서만 그 로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뭐 엔진 시동 절차라든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액션 스타트 플라이트. 자, 파킹 브레이크 풀고 이륙을 해보겠습니다. 강 쪽이 아니라 언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네요. 자, 로테이트. 파일럿. 바퀴 접고요. 주변에 이제 장주 비행을 하고 있는 기체가 있으면 단발 프로필의 경우는 900피트까지 올라가서 선회를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제 장주 비행 기체가 없는 경우에는 400피트만 올라와도 바로 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최소 400입니다. 최소 400. 헤딩, 나부, FLC. 그리고 보시면 적당하죠. 이걸 이제 여기랑 여기가 적당히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선회를 할 때. 자, 올라가고 있죠. 심레이디 시간 배속을 또 걸어 주겠습니다. 심레이사 인터셉터 되고 있고요. 4000피트 세퍼레이터 꺼주고, 워낙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14,000까지 Climb and 올라갑니다. maintain 14,000 feet. Daher Echo 05. 그러니까 내릴 때 그 카메라 눈높이가 굉장히 그 멋있는 높이에서 착륙을 하게 된다. 그리고 뭐 빠르다.
프롭 게이지만 빠르다. 뭐, 그 정도. 산소 공급. 조종사는 파일럿이죠. 조종사는 좀 일찍 해주고 1만 BT에서 승객은 뭐 15,000 BT에서 해준다고도 해요. FAA 규정은 12,500피트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2,500피트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기체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합 캐빈이 있는 기체라서 뭐 산소에 딱히 예민한 기체는 아닙니다. 여합 캐빈이 없으면 이게 산소가 거의 뭐 필수적이겠지만. Kansas City Center, Da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약간 14,000 옆바람이긴 feet. 한데 85% 스로틀 85%까지만. GS가 뭐 아까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잘 나오죠. 267. 네, 이 정도면 뭐. Kansas City Center, Da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14,000 feet.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알라브죠. 알라브에 이제 고도값이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고도값이 입력이 돼 있으면 이제 V나브를 쓸 수가 있습니다. V나브를 쓸 때는 착륙 준비 고도값이 아니라 활주로 값을 입력을 해요. 1100을 입력을 합니다. 타겟 고도 1100. 그 다음에 V나브를 눌러주면 패스가 장전이 되죠. 시뮬레이터 8배속. 세스나 L7이 타고 연습하시는 분이 있네요. 초보자분이시거나 아니면 고수님 중에 VOR 항법을 연습하시는 분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너무 평평해요, 주변이. 여기는 캔사스가 저 같은 이제 초보들이 연습하기는 좋습니다. 뭐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워낙에 평평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죠, 여기가. 토드가 어디쯤 있나 볼까요? 네, 붐 조금 전에 있네요. Going to 125.55 Daher Echo 05. Kansas City Center, Da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14,000 feet. 네, 여기 구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단축키는 배정이 돼 있어요. 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 패스가 깜빡이면 스로틀을 낮춰주시면 됩니다. V나브일 때는 44%, VS일 때는 50%. Climb and maintain 14,000 feet Daher Echo 여기 05. 이제 희귀한 경우죠. ATC의 그 하강 지시가 Descend and 토드보다 좀 maintain 느린 경우가 3,100 이게 feet. 상당히 Expect 희귀한 RNAV 경우입니다. runway tree 6 approach via Navi transition. Clear to Navi Daher Echo 한 05. 10번 비행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래도 바로 수정이 된 것 같네요.
심내입사. 맞나? 뭘 잘못 봤네 제가. 자, 이제 산소 필요 없고요. 랜딩 라이트 켜주고. 이거는 권고사항이라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118.9er) Initial Echo Approach 05. Fix Goodbye. 또는 Intermediate Fix에서 Final Approach Fix 가는 이 사이에 V나브를 끄고 VS로 바꿔줄 겁니다. International approach Do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 is at 5,800 feet, descending 3,100 feet. 심내입이. 차트에 그려져 있는 구간이 안쿰에서부터 그려져 있죠. 여기 안쿰. 여기는 거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쿰을 지나면 글라이드 패스를 장전을 할 수가 있고요. Tower on 133 decimal 0 Doher Echo 05. Tower Doher Hotel Echo Alpha Yankee Echo 051 3 miles south inbound RNAV runway 36 approach. 지나고 있죠. 그러면 글라이드 패스 장전 VS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100 또는 100, 200 정도 주고 Cleared to land runway V나브를 36 꺼줍니다. Doher Echo 05.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내려오면서 캡처가 되겠죠. 세퍼레이터 켜주고요. 세퍼레이터 좀 일찍 켰어도 되는데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첫 번째 플랩을 피기 위해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스피드 테이프의 흰색 구간 약간 위에까지 줄여주고요. 아, 이거 너무 떨어지는데? 됐죠? 다이아몬드가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뭐 여기쯤 내려왔을 때 뭐 해줘도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쯤 플랩 1 바퀴도 내려주고요.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를 지나기 전에 웬만하면 다 해두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스로틀 조금 더 내려서 이제 풀플랩을 피기 위해서 적당한 이제 속도의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캡처가 되면 약간 더 빨라질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풀플랩은 활주로로부터 2.5에서 5노티칼 마일 사이에 요 정도 있을 때 풀플랩 해주시면 돼요. 캡처되고 나서 풀플랩하고 스로틀 다시 올려줍니다. 속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여기 어프로치에다 맞춰야죠. 그 어프로치 속도에 스로틀 이제 살살 조절해서 심내입. 시간 배속 다 꺼줬고 잘 안 보이지만 98 정도 돼요. 우리가 85까지 내려야 되니까 조금 여기서
저기 내려가는 여기 내려갈 때까지 마지막 파란색 있는 데까지 내려갈 때까지만 85에 맞추면 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지금 90, 89, 88, 약간 빨리 속도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87, 마지막 파란색에 85, 그다음 활주로 위를 이제 상공을 50피트 높이로 통과할 때 여기 보시면 그 TCH 스레시홀드 위를 통과하는 높이가 50피트로 되어 있죠. 그때는 이제 85보다 약간 작은 값, 한 80에서 뭐 한 81, 82 뭐 이 정도 대충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87, 다시 88로 올라갔다가 다시 87로 또 떨어지네요. 네, 뭐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활주로 진입할 때까지 짧은 구간 동안 약간 속도를 빼죠. 오토파일럿 요댐퍼 끄고 약간 미세하게 줄이면 되지. 이거 이제 리타드라고 하죠. 리타드 하면 87, 86, 85, 84, 83, 82, 81, 8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기술을 살짝 들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스로틀 아이들 하면서 플레어. 67 FPM으로 떨어졌네요. 이번에도 활주로 옆으로 치우치긴 했는데 제가 뭐 스틱 하나만으로 비행하는 사람이라서 이 오른쪽 왼쪽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상 TBM 930이었습니다.